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종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핵심은 이제 민주당은 종로에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이낙연은 종로에 나올 것인가? 이낙연이 나온다면 한국당에서 누가 상대할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종로라는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파괴력, 상징성. 종로뿐만 아니라 이 대권 주자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깊은 어떤 운명적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영삼과 김대중은 부산과 목포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하고 많은 서포트를 받고 지역구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내 진출 걱정하지 아니하고 선수를 쌓아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의 종로는 다릅니다. 바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들, 내년 4월 총선을 거치면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러 번 선수를 쌓을 필요도 없고, 하여튼 내년 4월 총선에서 결판이 납니다. 두 번째, 이 대통령과 지역과 관련된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문재인과 복례산입니다. 복례산은 부산 영도 한가운데 있는 해발 한 600여 미터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이 부산 이 항구 전체가 자세하게 보이죠. 복례산은 봉황이 날아드는 산. 봉황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그런 새 아닙니까? 봉황이 날아드는 산. 언젠가는 복례산이 있는 이곳 영도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 한때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선호도 1위에 올랐던 김무성 전 대표. 그가 지역구를 부산 남구였죠. 남구에서 바꿔서 영도로 옮겼는데 그는 그런 어떤 복례산의 야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허망하게 옥새 들고 나르샤 이 공천 파동 때문에 그 꿈은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복례산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문재인의 지역구는 부산의 다른 지역이지만 그 사상이죠. 그 다른 지역이지만 이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노모가 영도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영도와의 관련 끈은 거의 영도가 지역구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복례산의 전설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재앙, 저주 차원의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복례산의 전설은 상당히 슬픈 스토리입니다. 이 종로는 한국 현대사에서 참으로 많은 정치적인 의미와 파괴력을 가진 그런 지역구입니다.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물론 윤보선 대통령은 내각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권은 장면 총리가 가지고 있었죠. 명목상의 이 대통령. 그러나 어쨌거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가진 윤보선을 최초로 종로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날려보내게 돼서 그 보궐선거에서 등장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부산에서 당선됐다가 종로에서 재선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종로를 버리고 그 다음 총선 때 부산으로 내려갔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종로가 배출한 세 번째 대통령 노무현. 자, 그는 이명박이 박탈당한 그 자리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이 됐고, 그는 이명박 정권 때 특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니죠.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종로의 악연과 인연과 기연. 종로는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이 정적인 이 폭발력을 발휘했었습니다. 1985년. 자, 그러니까 전두환 50 정권 때 야당 돌풍이 불었던, 신한민주당 돌풍이 불어서 전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결국은 2년 후에 6월 시민항쟁으로 이어지고 6.29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가 실현이 됐던 그 촉발점 1985년의 2.12 총선. 그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인물 돌풍. 각 지역의 새인물을 공천을 해서 일종의 다이너마이트 효과를 거둔 것이죠. 태풍 효과. 서울 성북의 돌아온 사형수 이철. 과거 민청학년 시절의 운동권 출신. 자,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의 강삼재. 그리고 광주의 신기하. 이런 세 인물을 공천을 해서 그 지역의 중심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자, 이런 것이 하나의 1985년 선거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야당 돌풍의 진원지를 종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가 종로에서 출마를 해서 그때는 1구 2인제였기 때문에 1등 이종찬에 이어 2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 이민우 총재의 이 선거 유세, 지역 유세, 당시는 모여서 유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이죠. 그 종로 유세장에서 이민우 돌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이 유권자들이 이민우를 무등 태워서 유세장을 돌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신한민주당 돌풍을 보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종로의 파괴력. 종로는 그런 이 정치 1번지로서의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는 종로에 출마하면서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대선주자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제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호남 출신이라는 것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내에서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이낙연. 자, 이제 이낙연은 내년 4월 총선에 투입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낙연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종로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정치 1번지, 대통령을 배출한 곳. 그 종로에 이낙연의 카드를 넣어서 문재인이가 정면 승부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될 것인가? 적어도 이낙연급이나 하여튼 적어도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종로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낙연이 출마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종로는 정말 이제 한국당으로서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박진원도 2선을 했고, 뭐 이런 이명박도 당선이 됐었고, 이종찬 의원이 4선을 했고, 보수 진영에 있다가 이 좌파 김대중 진영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정세균 의원이 2차례 내리 당선될 정도로 종로는 이 우파 세력에게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많고, 한국당에서는 누구가 대적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낙연을 꺾으면 그 당사자는 한국당의 정말이지 대선 주자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얻게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한국당의 내년 4월 선거에도 많은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카드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